큰일 날 뻔했네. 오, 이지우 뒤에서 보고 촬영 안 됐는데 왜 얘기해줘야지. 네, 지우 갈고야 되겠다 이제. 자, G의 fx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합성함수는 조금 다른 거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합성함수를 했기 때문에 f라는 것을 한번 거쳐서 g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 값에 대해서 볼 겁니다. x 값이 a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어떤 높이가 저기도 b라고 돼 있으니까 요 높이가 b라고 판단을 해볼게. 근데 이제 합성함수는 얘는 그냥 극한값을 막 해도 되는데 여기에 거쳐오는 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든 a+든 b에 근접하긴 할 건데 b보다 큰 값에서 만약에 이렇게 근접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gx에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리미트하고 x 값이 b에 근접할 거다. 근데 b보다 큰 값에서 근접하니까 b 플러스라고 해서 답을 이렇게 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요번에도 마찬가지 a-든 a+든 b보다 작은 값에서 이렇게 근접한다라고 하면은 리미트 x 값이 b- 이렇게 되면서 gx를 판단해 줘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아무런 변화 없이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b 쪽으로 그냥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b 플러스도 아니고 b 마이너스도 아니면 뭐겠니? b. 그래서 얘는 gb를 판단해 주십시오. 극한이 아니고 g에 대한 함수값을 판단해 주십시오.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은 모든 문제를 대부분 다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게 뭐냐면 60번입니다. 60번을 보고, 60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그림만 볼게. 자, 거쳐서 가는 거를 일단 요거 그리면 됐죠? 거쳐서 가는 거 60번은 일단 기억은 뭐야? 1로 가는데 gf니까 fg 맞죠? 자, 그러면 1로 가는 거기 때문에 1 플러스일 때랑 1 마이너스일 때 f를 먼저 해야 되네. f 쪽을 가서 1 플러스를 했더니 이렇게 되네. 1에 근접하는데 1보다 큰 값에서 근접하니까 리미트 굳이 적지 않고 1 플러스를 판단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g에 대한 1 플러스는 뭐니 판단했더니 어떤 값을 가집니까? 마이너스 1. 결과는 그냥 이렇게 딱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는 뭐니 했더니 마이너스 1에 근접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에서 근접하네.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을 판단해.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을 판단했더니 어떤가? 0.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기억이고, 니은은 또 뭐야? 얘도 gf네? 0이네? 자, 그러면 니은은 0에 대해서 판단하시오고, gf니까 f 먼저, g 나중에. 그러면 0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하겠대. 선아가 f 쪽에 0 플러스는 뭐니? 마이너스 2요. 거기서 끝나? 네. 여긴데? 가운데인데? 하나도 안 들었지 지금. F 쪽에 마이너스 2에 근접하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에서 근접하니까 마이너스 2에 대한 우극한 이렇게 해줘야 돼. 가운데는 네. 0 마이너스는 뭐니? 이제 0하고 자극하니까 0보다 큰 값에서 근접하니까 0 플러스. 이 시기 봐라. 그 다음에 이제 g 마이너스 2에 대한 좌극한 어떤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하니까 어떤가? 1.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얘도 같지 않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디귿. 디귿은 반대더라. 여기가 F고, 여기가 G고, 여기가 F야. 자, 그런데 어떤 숫자에 대해서 가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가네.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면 G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은 뭐니? 0하고 자극 마이너스 0. 그치. 0보다 작은 값에서 0에 근접하니까 0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은 0 마이너스 얘도 0보다 작은 값에서 근접하네. 그러면 0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극한이 씌워지는 거긴 하지만 똑같은 게 여기 씌워지면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D급만 참이다. 이렇게 되네. 자, 요게 합성함수에 대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요령들이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네. 어렵습니다. 유형 8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 저번에 유형 7을 내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너희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할게, 61번. 정우야, 이거 풀 때 어떻게 하랬니? 그냥 때려 넣어요. 때려 넣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F1 1. 그 다음에 뭐 하랬지?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바로 우극한이 나와?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 이게 근데 저번에 어떻게 설명했니? 원래는 치환해가지고 치환해가지고? 얘가 얘보다 약간 큰 마이너스 0.9를 집어넣어서 1.1이니까 1보다 크다 해서 우극한 이렇게 하는 방법이었나? 네. 근데 이제 좀 다르게 할게.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할게. 원래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앞으로 다른 식이 있으면 안 되고 1차식이 있을 때만이야. 1차식이 있을 때 일단 여기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숫자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1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면 우극한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우극한이면 좌극한, 좌극한이면 우극한 반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숫자 집어넣는 거 하지 말자. 왜냐면 우리 산수를 못하니까. 민규를 봐라. 나는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표정이다. 자, 그러면 1 플러스니까 F에 대한 1 플러스는 2. 요번에도 1이 있죠?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 1창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한 플러스는 뭐니? 마이너스 1에 대한 플러스는 마이너스 1. 자, 이제 요거죠. 얘가 G이고 얘가 F대. 자, 그러면 여기는 0 플러스 0 마이너스를 판단해야 되네. G에서 0 플러스는 0 플러스. G에서 0 마이너스는 똑같이 0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F가 0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니? 봤더니 이어지는 연속함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죠? 뭘로? 1로 존재한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 1 더해서 답은 2. 이렇게 되겠네. 이제 1차 함수면 이렇게 좀 편하게 갑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9번 유형부터는 풀어보니까 어때? 약간 그냥 연립하는 느낌. 연립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시그마에서 했던 성질을 가지고 와서 좀 추가된 유형이 존재할 뿐이지 크게 어려운 바는 없는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왜? 내가 저번 고3 애들 고2 때도 누누이 강조했는데 애들이 다 털려왔습니다. 답이 없다고 시험 끝나자마자 시험지 그 문제를 딱 사진 찍어서 선생님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류예요. 이렇게 한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강조했는데. 자, 시그마와 똑같은 성질. 상수라는 게 있으면은 리미트 바깥으로 이렇게 뺄 수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연결되면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시그마하고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런데 리미트는 추가가 되는 게 있어.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됩니다.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는 안 돼. 그래서 요거는 리미트에서만 성립하는 성질. 요거는. 자, 그리고 우리는 미분을 다음에 넘어가서 뭘 하니? 적분을 하지. 적분에서도 얘가 성립 안 해. 적분에서도 여기까지만 성립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성질로. 자, 그러면 단적인 예로 막 몇 번 문제가 있대. 근데 거기에 보기에 리미트 x 값을 a로 할 때 cfx 하고 요거는 c의 리미트 x 값을 a로 할 때 fx 이렇게 나와 있고 2번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지금 딴판에 다 똑같이 설명했다. 5번까지 있대. 그럼 얘는 틀린 것을 찾으시오 했을 때 얘가 답이겠니 아니겠니? 답이겠니 아니겠니? 민결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답이라고? 이거 틀렸다고? 답이 아니다?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리미트의 시그마는 아니야. 시그마는 특정 조건이 없이 무조건 저 세 개의 조건이 다 성립합니다. 근데 리미트는 어떤, 얘가 중요한 거야, 요거. 어떤 리미트를 씌웠을 때 fx가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다 또는 수렴한다. gx가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공식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나왔을 때 뒤에 단 해가지고 리미트 해가지고 x 값이 a로 할 때 fx는 저것처럼 뭐 l 이런 식으로 얘가 적혀 있지 않으면 얘는 틀린 공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다. 지금 조교하고 있는 애들 다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애들 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내가 그냥 죽여버렸네. 제발 좀 기억하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것만 알면 그냥 그 다음에 있는 거 전부 다 연립이야. 그냥 연립해서 하면 돼. 정말 쉬운 건데 보기에 가끔씩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버리니까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들이 너무 기본 개념만 기본 논리만 강조하는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강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얘는 F는 4로 수렴하고 GX는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다 쓸 수가 있어. 그래서 4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1 나오고 4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18 나오고 4랑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 그냥 되는 거야. 시그마하고 똑같잖아. 그지? 대입만 딱딱 하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66번 종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고작 레벨 1입니다. 어떻게 풀었니? 그럼 F1은 3G FX가 3GX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때려 넣어. 객관식 풀 땐 그게 맞습니다. fx가 3gx다? fx가 3gx다? 그럼 여기가 3g를 집어넣어. 여기에 3 집어넣으니까 6g 되네? 그럼 얘는 4g. 여기는 5g. 그러면 g를 약분해서 5분의 4. 그러면 이제 5점짜리 서술형이 있으면 너는 1점만 받는 거지. 왜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요 유형 있지? 9번 유형을 서술형 첫 번째 점수 주는 문제로 제일 많이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냥 서술형 기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얘를 그냥 넘긴다? 지금 뭐가 없니? fx, gx가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넘길 수도 없고 보통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더 쉽게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f는 3으로 g는 1로 그래서 3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는 경우도 많거든. 답은 맞아요. 그런데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니? 위에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 그러면 분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술형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는 서술형 나오면은 그냥 얘가 뭔지 모르는데 서술형 때만 그렇게 요거를 만나면 리미트가 얘를 만나면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꼴이 요 식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분의 F가 저기에 존재하려면 저 식을 어떻게 해줘야 되니? 어떤 작업을 해줘야 지분의 F가 저 식에서 존재할 수 있겠니?
분모 분자를 g로 나눠. 그러면 g분의 f 플러스 1. 그 다음에 2g분의 f 마이너스 1.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3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결국 5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렇게 하는 게 서술형 방식이에요. 좀 귀찮죠? 까다롭고. 일단 요 서술형 방식은 좀 적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G로 나누는 것도 얘가 분모에 있다는 것은 0이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gx가. 수렴한다는 건 없어도 나눌 수 있어요. 조금 신경은 써놓자. 그냥 연립하면 다 때려잡으면 다 나오긴 하는데, 그냥 우리는 서술형 1번에 안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요번에 만약에 중간고사에 다 객관식만 있다는 학교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F가 3이고 G가 1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숫자를 딱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 성난고는 객관식이잖아. 그럼 서술형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 그렇게 해도 다 풀려요.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어도 풀리기는 답은 다 나와요. 그러면 다 연립하는 것들이 71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69번도 마찬가지야. 일단 F가 3으로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전체 값이 여기에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 그러면 리미트를 분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3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뭐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니 했더니 G가 2이면 되네. 그래서 F가 3이고 G가 2인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다.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한쪽이 뭘로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게 이제 68번부터 70번까지는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해결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특강 때도 내가 한번 강조한 적이 있을 겁니다. 72번 하고 76번이 동일한 문제죠. 너희는 몇 번으로 할까? 76. 76? 안 풀었으니까지. 네.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방금 전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숫자로 수렴했기 때문에 FG가 있는 식에서 집어넣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G라는 게 수렴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자, 무한대라는 것은 계속 커지는 상태, 또는 음의 무한대는 계속 작아지는 상태. 그럼 가까워지는 값이 없는, 계속 커지는, 계속 작아지는, 이것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체는 교과서나 이런 쪽에는 수렴, 발산이 얘기가 잘 없을 겁니다. 없나? 있나? 그걸 한자어를 없애기로 했었거든? 그래서 극각값이 존재한다? 그냥 이렇게 좀 길게 적었는데, 수렴이란 말을 쓰는 책들도 많을 겁니다. 가끔씩 수렴이 있긴 한데 잘은 안 써요. 그래서 수렴이라는 게 극각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가 돼 있고 어떤 일로, 즉 상수로 수렴하는 경우, 우리는 생각해보면 분자가 상수로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분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겠대.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아니면 계속 커지니? 아니면 계속 작아지니? 이를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작아지면서 0이 될 수밖에 없죠. 1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 이렇게 가면은 전체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앞으로 0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그 다음에 너희 반이니까 여기서 바로 가자. 여기에 상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모가 리미트를 씌웠더니 0에 수렴해 버렸어. 즉 0분의 상수꼴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값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상수 얘가 플러스면 무한대가 되고 상수 얘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산하는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나왔으니까 너희는 두 개를 다 해놓자. 자, 그렇다면 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무한대가 분모에, 상수가 분자에 왔기 때문에 리미트는 똑같은 식이죠. 리미트 x값을 무한대로 가는 것은 동일하고, 무한대에 있는 식을 분모에다가 적으시고,
상수로 수렴하는 식을 분자에 적으시고 그래서 2fx-3gx를 분자에다가 적겠다.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0 이렇게 돼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랬더니 우리는 하트 형태로 푸니까 2gx분의 f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씌운 것이 0이 되는 거네요 라고 됐네, 그치? 수렴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서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가는 gx분의 fx가 어떤 값을 가지면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분의 3. 그러면 얘까지 구하면 얘 나왔을 때 얘를 푸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문제랑 동일하죠? 분모 분자를 gx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3을 딱 2분의 3을 집어넣는다. 이런 과정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레벨 3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개념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레벨 1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한대에 있는 식을 분모, 상수로 수렴하는 식을 분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겠니? 상수로 수렴하는 얘가 2026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해 연도의 숫자를 많이 집어넣는가? 저 숫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숫자를 의미하는 거야. 2026이어도 무한대분의 2026은 0에 수렴하는 거니까. 그래서 혼돈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76번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요거 풀었니, 종우야? 네? 답 나왔니? 75요? 16. 오, 어떻게 풀었니? 저거 그냥 역수 해가지고 2개 곱했어요. 역수 해가지고 2개를 곱해? 리미트 gx 하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gx를 역수로 해버려가지고 한 다음에 2개 곱하면 딱 저걸 나오는데 그냥 곱해버리면 이거 역수 취해가지고 얘끼리 곱하면은 요식이 나온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얘도 서술형이면 리미트가 이 식 자체가 역수를 그냥 취해도 되나? 서술형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 얘도 성남고는 들을 필요 없고. 숭신도 객관식 아니야? 중간 서술형 있어요. 그럼 들어라. 자, 요 꼴이 나왔을 때만 8과 2분의 1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대. 그러면 저 꼴이 나오는 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x 플러스 1이 더 곱해져 있는 식이 더 많이 곱해져 있는 요 식이죠. 그래서 요 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x 플러스 1이 있고 곱하기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그 다음에 gx가 있고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면은 결국 약분시켰더니 이렇게 약분하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1만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8을 집어넣고 요 식에다가 2분의 1을 딱 집어넣어서 16이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얘기야. 어떻게 번분수나 그거나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들은 막 역수를 취했다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선생님도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답 구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 지우야, 그 모의고사 그 프린트로 줘. 일단 파일로 주긴 했는데 네가 급한 것 같아서. 컴에서 하려고. 그럼 파일로 돼? 전에는 프린트로 달라길래. 일단 2021년부터 2021년 이후에 함수의 극한 4점짜리다. 그게 다 돼서 더 필요하면은 2020년 이하 쪽도 주도록 할게. 딴 사람들도 필요하면 저렇게 얘기를 하시고 톡으로 보내놔야지 내가 알고 다음에 왔을 때 주도록 할게. 아니면 파일이 필요하면 파일로는 바로 줄 수 있고. 뭐든지 자료를 근데 달라고 해서 꼭 풀어야 된다. 검사 맡아.
기다려봐. 됐네. 자, 좀 어려운 유형 8번 유형이었습니다. 서술형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데 그 10번 유형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2에 대해서 보겠대. fx는 2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형태죠. 근데 gx는 2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죠. 그러면 하나는 존재하고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 자체는 존재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둘 다 존재한다면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둘 다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볼게. 2 플러스하고 2 마이너스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fx, gx 각각 구해놓고 보는 거야. f2 플러스 0이고 2 마이너스 0이고 g의 2 플러스 3이고 2 마이너스 3이고 됐니? 자, 그러면 생각해봐. 기억 2 플러스 2개 더하면 뭐니? 3 2개 더하면 마이너스 3 존재하지 않네? 제곱해서 더하면 9 제곱해서 더하면 9 그러면 얘는 9로 존재하는 거네? 2개 곱하면 그래서 0으로 존재하는 거네. 요게 그 뒤에 있는 유형 중에서 얘 대표 유형이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각각 구해가지고 한쪽이라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 자체만 같으면 되는 겁니다. 결과 자체만. 딴 건 없습니다. 쉬었다 갈까? 졸려하네. 잘 들립니다. 저 자식! 일체는 그 정답. 해야지. 자, 이제 할 거는 11번 유형 갈게.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 자, 이렇게 있을 때, 뭐, 다른 식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물론 극한을 구할 때, 만약에 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처럼, a 집어넣어서 뭐야? 0이네? 그러면 1차의 개수가 1이네? 그러면 a 플러스 이렇게 빨리 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 분모에 있는 x 마이너스 a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신경을 더 써야 돼. 그럼 치환을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괄호 안에 어떤 식이 있을 때, 그거를 t로 치환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a를 t로 치환했대. 그런데 x 값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a에 근접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a-a니까 t 값은 0으로 이렇게 바뀌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식 자체가 요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t 값이 0으로 됐고 그 다음에 x-a를 t라고 했으니까 t분의 ft 요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항상 앞으로 어떤 식이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리미트 x 값이 만약에 18이다 이렇게 되고 x-18 하고 f에 x-18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요 식은 무조건 리미트 x 값이 0이다 치환하지 마시고 그냥 x분의 fx하고 동일하구나. 1로도 가능하고 이쪽으로 갈 때는 내가 원하는 숫자에 따라서 이 숫자를 3으로 그냥 바꿔도 상관없고 6으로 바꿔도 상관없고 아무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있을 때는 간단한 게 주어진 것을 바른 쪽으로 바꿀 때는 여기를 A, 아무 숫자나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요거 왔다 갔다 여기에 좀 잘 되면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근데 꼭 이 유형만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유형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조금 많이 사용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유형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진 않아요. 문제가 3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너희는 이걸 가볼게. 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우리는 요번에 얘가 나와 있을 때 다른 걸로 바꾸는 역으로 하는 연습을 해볼게. 여기를 x-1 하고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리미트 x 값이 1로 갈 때 얘가 x-1분의 fx는 요거하고 같다 다르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가 24가 될 것이고 곱하기,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1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2분의 1.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그냥 간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숫자로 그냥 저런 형태 x-a 해서 fx-a 꼴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레벨 3 천천히 같이 의논을 해보자. 얘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을 겁니다. 자, 요번에는 뭐 상수로 보내는 게 아니고, 왜? 잠시만. 나는데요. 아, 몰라? 연락이 없어요. 너처럼 안 오지 않을까? 친구잖아.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아는 형태인 요런 걸로 바꿀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F 괄호 안에 우리가 잘 모르는 형태면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해. F 괄호 안에 뭐가 있다? 그러면 얘를 그냥 T로 치환합시다를 얘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X분의 1을 일단 T로 치환할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X분의 1 그래프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조금 뭐 숫자로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잘 봐. X가 0 플러스래. 분모가 0 플러스면 이 전체 값은 뭐가 되니? 무한대니 음을 무한대니? 플러스요? 응. 양의 무한대. 그쵸? 얘 부호 플러스고 0 플러스도 플러스니까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라고 했잖아,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0 플러스면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한대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죠? 아, 그러면 여기는 t 값이 무한대로 이렇게 바뀌네. 그러면 저식에서 리미트에서 바꿔서 리미트 t 값이 무한대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일단 여기는 ft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까지는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을 거는 요 x자리에는 뭐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를 봤더니 얘를 역수치하면 x는 t분의 1로 t분의 1을 대신 집어넣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t분의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우리는 t로 나와 있더라도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 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tx라는 건 변수기 때문에 t로 바꿨더라도 다시 x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변수라서. 그러면 얘는 알겠대. 그러면 리미트를 여기다가 취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1분의 요식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환하는 형태 중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유형 11까지가 너희 테스트 소단원 중에 함수의 극한 A1, B1 여기까지가 딱 그거다. 그러면 오늘 테스트 채점하고 고치는데도 조금 할 수 있겠죠? 아마 오늘 푸는데 다 풀지는 못했을 거야, 아마. 물론 옛날 게 기억나고 또 뭐 응용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배운 걸로 가지고도 풀 수 있으니까 풀고 나서 다 채점을 하시오. 그럼 되겠지? 자, 0분의 0꼴 3분의 0은 뭐가 되니?
이 있을 수 있니? 네. 뭔데? 0이요. 0이죠. 0분의 3은 있을 수 있니? 아니요.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다. 0에 수렴하는 것분의 상수는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0분의 0꼴, 분자도 0에 가까워지고 분모도 0에 가까워지는 이 특수한 형태, 우리가 총 4가지 꼴을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형태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일단 그 중에서도 얘는 스매싱은 또 2개로 나눠놨어. 유리식 12유형, 무리식 13유형. 그래서 유리식일 때 다항식이네 첫 번째 인수분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인수를 약분한다. 얘가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리미트가 이렇게 있을 때 x값이 만약에 a로 보낸다가 있으면 이것을 이 식에 대입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꼴에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은 다 순서가 결정나 있고 그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값이 2로 보내겠대. 분모에 2 집어넣어도 0제고 분자에 2 집어넣어도 0대인데 2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x-2를 인수로 가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모든 항들이 분모 분자가 x-a라는 이 공통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식이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쉽다. 근데 나중에는 미지수가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미지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때 저거를 인수로 가진다는 것을 바로 캐치하면은 조립제법 하지 않고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명심하시고, 그래서 분모 분자의 x-2를 약분하면 뭐가 남니? 플러스 x 플러스 2가 남고 분자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와, 세제곱 공식도 모른다, 사나가. 남길까? 헷갈렸어요. 헷갈렸어. 한 번 더 틀리면 남긴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인수분해하고 약분한 과정까지 해서 여기 남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를 뭐 한다? 대입해주면 분모는 얼마니? 4분의 분자는 1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대학교 교육과정이긴 한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특강 때 설명했나? 자, 0분의 0꼴일 때 얘가 특히 이과생들은 미적분 2 넘어가도 로피탈의 정리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 꼴일 때 다른 거 필요 없이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버리면은 객관식은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하는 놓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미분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특강 때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y는 x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미분하면 y 프라임 이렇게 붙였지? 즉 f 프라임 x 했을 때 어떻게 했다? 지수를 앞으로 내리고 n, x에 지수를 1 빼서 n-1. 그러면 우리는 y는 x가 있을 때 미분하면은 1. y는 2x가 있을 때 미분하면 2. 그래서 1차항을 미분하면 상수가 그냥 올 것이고, 만약에 7, 상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무조건 0이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아신다면 얘를 미분하면은 뭐가 되겠니? 3x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하면 2x가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2 이렇게 나와서 3이라는 정답이 쉽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항식일 때는 편해. 근데 무리식이면 그때 특강 때 설명했을 것 같아. 무리식 미분하는 방법도 설명했지 않나? 무리식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미분해서 대입한다는 거. 미분한 다음에 약분 때려도 돼요? 미분하고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요? XX 나누고 하면 돼요? 해도 되지. 그건 상관없지. 근데 0분의 0꼴이야? 미분을 했지?
근데 숫자를 집어넣는데 또 0분의 0꼴이야? 그럼 또 미분해. 0분의 0꼴이 안 나올 때까지 그냥 미분해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 왜냐면 인수를 2번 가질 때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해 놓으시고, 가장 쉬운 유형이 이 유형 12번 유형, 인수분해에서 약분해서 대입할지 미분해서 대입할지. 그러나 서술형으로 나오는 90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괜히 또 학교 가서 친구들 앞에서 로피탈의 정리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걔네들도 다 알아. 학원 다니는데 그걸 모르는 애들 아무도 없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 앞에서 괜히 껄떡거리지 말고. 근데 옛날에는 성일에는 너희 지금 조교하고 있는 애들 말고 그 전에 내가 성일 가르쳤을 때는 써도 되나요? 써도 된다 그랬어. 쌤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와, 근데 지금 그 선생님이 계시나 모르겠다.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모의고사 문제 그 편집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일 하면은 웬만한 서울에 있는 자사고 시험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지금도 좀 비슷하긴 한데 75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 너희는 항상 마지막에 좀 킬러나 이상한 게 좀 있었다가 너희는 좀 사라졌거든? 근데 그때는 한 3문제 정도가 그런 모의고사 4점짜리 중에 어려운 거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 나도 절대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아니,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너희들 시험지를 다 시간 안에 다 푸는 건 아니야. 선생님들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패드로 풀면 좀 빠르겠지. 왜? 수식을 딱 쓰면은 갤럭시 탭은 숫자가 딱 계산해서 나오니까. 근데 나도 계산을 해야 되면 시간을 나도 못 풀어. 못 푸는 문제도 많을 수 있어. 요번에 동광이 좀 어려웠다는 것 같은데? 동광이 1등급 컷이 61? 2등급 컷이 36? 2등급 컷이. 이 컷이 잘 찍어도 2등급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6점 넣는 애가 그 퍼센트밖에 없대. 24%밖에 없는 거야. 서술형도 있죠. 근데 내가 시험지를 봤는데 엄청 킬러는 없어. 근데 다 한 60%가 중상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 근데 애들이 시험 치고 나서 좀 아쉬워하는 게 그런 시험이지. 근데 좀 시간이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지. 이런 것들. 자, 물론 얘도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분모는 뭐가 되니? 분모 미분하면 뭐가 돼? 1. 자,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분모를 미분했더니 1, 분자 미분했더니 2x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5제곱 플러스 8x 7제곱 플러스 10x 9제곱 하고 얘는 0되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1을 딱 집어넣으면 결국 요거 개수들의 뭐가 되겠니? 총합. 그래서 지수들의 총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근데 로피탈의 정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적어 놓을게. 0분의 0꼴에 다항식인데 분자의 차수가 지금처럼 굉장히 높은 차수를 가지는 여러 개 항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석 방법을 설명해 줄 거고 로피탈에는 한번 했고, 그랬을 때 정답은 뭐냐면 지수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피탈도 필요 없이 그냥 지수 쭉 다 더해서 그냥 답을 딱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 해야 되는데 서술형이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만약에 너 같으면 아무런 풀이 과정이 없고 답만 딱 맞아. 그럼 서술형에서 1점을 줄까 안 줄까? 답 맞으면 1점은 주잖아요. 채점 기준표에 뭐 있을 때 몇 점, 뭐 있을 때 몇 점, 답 뭐 적히면 1점 이렇게 나오니까 1점은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서술형이면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1학년 1학기 다항식에서 했던 공식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한 명은 기억하겠지, 너희 반은. 요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어떤 식이 나온다라는 거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x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거. 막 x의 제곱 마이너스 1,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거고, x의 10제곱 마이너스 1, x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 내가 안 가르쳐 줬을 리는 없습니다. 무조건 곱셈 공식 할 때 저거를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물론 다른 반들은 기억을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근데 n이 짝수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 생각하셨는데 짝수든 홀수든 그냥 자연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다 성립하는 공식이야. 우리가 3초가의 어떤 거일 때 그냥 많이 하는 거지. 세제곱까지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한 명이라도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늘은 다 3시까지 남겠습니다. 아 말하지 마. 말하고 있는데 말하지 마 이러면.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x 마이너 당연히 1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겠지. x의 n 마이너스 1을 해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래. 당연히 x 마이너스 1이지. 항상 요거보다 한 차수 작은 거. 그래서 x의 제곱부터 내림차순으로 1까지 이렇게 적으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입니다. 몇 제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안 적어? 몰랐잖아. 외웠습니다. 외웠어? 됐어 그러면. 다음에 복도 지나가다 물어볼게. 당연히 아니 외운 사람은 안 적어도 돼. 나는 그런 거 야 꼭 적어 이렇게 원하진 않아. 뭐 알고만 있으면 됐지 뭐. 그게 뭐 적는 게 적어도 안 보는데 외우는 게 더 낫지. 아니, 문제 풀 때 보잖아요. 다신 2페이지 안 들어오잖아. 채점 끝나면은. 이번에는 조금 점수대가 성일고 같은 경우도 뭐 7, 80점대가 그래도 많이 나오긴 했어도 그래도 좀 아쉬운 점수들이 많아요. 나도 좀 고민이 있어. 옛날처럼 애들을 더 빡시게 굴려야 하나? 그래야 좀 될 것 같긴 해. 내가 여기 와서 조금 나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잠실에 있을 때하고는 너무 좀 편해졌다라고 할까? 그렇다고 뭐 내가 수업을 더 편하게 하고 뭐 수업 안 하고 뭐 이렇게 놀고 이런 게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애들 숙제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적다? 난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지금 너희 테스트 다 기출 문제였잖아. 원래 테스트 그거 아니었다? 그냥 뭐 책 프린트해서 풀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문제은행에서 대충 이렇게 뽑아가지고 매일매일 프린트로 이렇게 나갔었거든? 그래서 그 족보로 해가지고 기출 문제만 해서 난이도별로 해서 새로 만든 거거든? 근데 조금 그런 게 들어. 왜냐면 너희 반 때문에 그래. 다른 반도 물론 그렇지만 정말 점수가 그래도 한 1등급들은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 애들이 1등급이 안 나와주니까 너희는 조금 그렇게 좀 숙제량을 더 많이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스매싱 이거 진도 나갔다고 해서 이 빈 문제들만 풀어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내가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할게. 일단 성의는 더 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다 굴려야 돼. 지금 딴 반도 마찬가지야. 딴 반도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이 꽤 많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꽤 많아. 물론 숭신이 학교 책이나 올림포스나 중간고사 때 되게 많이 나왔어. 근데 요번 기말에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판단했을 때,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올림포스나 책을 안 풀어서 잘 몰라? 안 풀었잖아. 한 번은 풀었잖아. 근데 너무 거기에만 목매는 거야. 다른 기출 내신 대비나 뭐에 안 풀고 그것만 한 3-4번씩 막 풀길래 나는 되게 답답한 거야. 그게 당장 내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조금 생각 사고력 넓히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다른 숙제량을 좀 만들어서 내가 조금 이제 내도록 할게.
일단 방학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할게. 일단 1단원만 딱 끝내고 보자. 2단원 나가는데 2단원 수미식 숙제가 나가면서 1단원 숙제도 또 나갈 거고 그렇게 나갈게.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을 왜 적어줬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이 문제까지. 네. 자, x-1이라는 걸 했을 때 너희는 그 분자 부분을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5를 분자예요. 하나씩. 그렇지. 역시 똑똑한 놈이 있다니까. 마이너스 1을 5개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요 식에도 x-1, 요 식에도 x-1, 요 식에도 x-1, 요 식에도 x-1, 요 식에도 x-1. 그러면 x값이 1에 가까워지는 거지 1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x-1을 약분을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분을 시켰더니 여기는 x 플러스 1이 남고 여기는 x의 세제곱부터 1까지 남고 여기는 x의 5제곱부터 1까지 남고 얘는 x의 7제곱부터 1까지 남고 얘는 x의 9제곱부터 1까지 남고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후 약분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제 우리는 1이라는 걸 요식에다가 다 대입을 하는 거야. 다 대입하면 얘가 2가 되고 4, 6, 8, 10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 정석 풀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2까지는 일단 진행을 했고 너희는 다음 시간이면 쭉쭉쭉 진행을 하면은 얼추 1단원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테스트 채점하시고 고치고